Dobrý večer, dámy a pánové, vážený pane prezidente, vážení hosté.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이렇게 프라하성에서 윤 대통령님을 대통령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표단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12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국 간 관계에 대한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저희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호 허용적인 관계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계는 인적 교류부터 관광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과학 기술, 그리고 안보 분야까지 모든 분야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정세 및 세계 안보에 대한 그런 입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엔 차원에서도 같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토 기구의 어떤 협력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세계적인 안보를 가장 협박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불량 나라와의 협력, 아니면 중국 아니면 이란과의 어떤 협력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사실 4개 부처 장관들이 같이 동행했는데요. 그리고 또 기업인 사절단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협의 내용은 이렇게 다방면에서의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업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그런 사업 협력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한수원은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요, 입찰에서. 그래서 지금 최종 그런 협정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입찰은 사실 제거 산업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그런 기회입니다. 사실 저희가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한 60% 정도의 제거 기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 역량에 대한 욕구가 높은 그런 분야이고요. 그래서 저희 여태까지의 협력은 유망한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그리고 특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금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유망한 분야는 항공 우주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간에 그리고 부처 장관 간에 이루어질 그런 협의는, 그리고 논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협력 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한 어떤 호혜적인 그런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에도 많이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 3대 이렇게 투자국이고요.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진출한 기업들이 15,000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확대 협력에 대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윤 대통령님께 이렇게 중요한 방문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거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번 방문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의 어떤 성공을 빕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벨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체코 동부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하겠습니다. 체코 국민 여러분, 내년 대한민국과 체코 공화국의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유럽 내 한국의 핵심 우방국인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철의 장막이 무너진 직후 1990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체코는 빠른 속도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체코에 누적 30억 유로를 투자한 체코의 제4대 투자국이 됐습니다.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자 생산 거점인 체코에 대한민국의 우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서 체코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고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양국 관광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세계적인 작가들과 음악인 예술가들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한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두 정상은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권위주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 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파벨 대통령님과 저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국제 무대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이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공동투자 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파벨 대통령님과 체코 정부 그리고 체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코 언론에서 한 질문을 받고 그 한국 언론에서 그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체코 언론에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코 TV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나소토파 체코 TV입니다. 제가 그 신규 원전에 관해서는 그 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떤 그 법적인 그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국 정부와 아니면 그 웨스팅하우스사와 이렇게 그 지금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그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유럽 에미레이트에서 그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업의 일부를 이렇게 그 웨스팅하우스가 맡게 되는 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 최종 계약서가 이렇게 체결되기 전에는 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코나 그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그 미국이 그 이렇게 그 이 분쟁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그 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오래 걸지 않고 어떠한 방식의 그 합의를 보는 것이 그 양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믿고 그러나 이렇게 그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 언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파벨 대통령님, 한국기자단의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수원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로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자 유럽 국가에 대한 첫 원전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 2009년에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서 UAE와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파벨 대통령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최근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종 계약 체결에 있어서 한국 측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체코가 테물린에도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조금 때이른 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파벨 대통령님의 의견과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35년 전에
양국이 수교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그 산업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그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이 절차를 밟아서 체결이 된다면은 이것이 아마 양국의 경제 산업 협력 또 과학기술 협력을 더 한 단계 높이는 더 도약시키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체코는 벌써 여러 개의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을 처음 수주했을 때 UAE의 원전 그 엔지니어가 3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지금 15년이 지나서 UAE의 원전 엔지니어가 2,000명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두코바니 원전은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은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 문제까지 함께 협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원자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Dovolte mi nejprve vám poděkovat za projevenou účast. 일단 그 위로의 말씀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피해와 그 사상자에 대한 그 홍수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한 그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은 그 즉각적인 그런 그 유대감, 그 국제적인 그 차원에서 유대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전 그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체코는 그 원전 분야 그런 그 우수한 인력이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그리고 그 원전 그 뭐 기계학 그 분야에 소위 많은 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 원전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뭐 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탄소 중립 그리고 그 청정 에너지를 원하면은 그 원전을 반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 신규 원전 그 사업은 그 대규모 사업이니만큼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이번 그 프로젝트가 그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그 뭐 테멜인 그 신규 원전 그 사업이 더 고려될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그 추가 논의가 있겠지만은 그 지금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체결된다면 이렇게 그 조건 하에서 그 추가 그 원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체코뿐만 아니라 그 기타 유럽 나라도 이렇게 그 앞으로 원전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홀란드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원전을 개발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국과 협력할 그런 잠재력이 큽니다. 그 제3국 그런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체코의 소위 협력이 성공한다면 그 제3국의 그 진출이 이렇게 그 고려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그 오늘 그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